안녕 친구들. 요즘 따라 몸 여기저기에서 신호가 오진 않으셨나요? 허리가 묵직하거나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가락 마디가 굳어있는 듯한 느낌. 예전엔 그냥 넘겼던 작은 통증들이 이제는 일상에 불편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신호에 잠시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우리 몸의 상태는 발바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잘만 활용하면 약이나 병원 없이도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 무릎, 목, 어깨, 손목, 손가락 등 부위별 통증에 따라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고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회복을 도울 관리법까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은퇴했지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만 명의 통증을 돌봐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발바닥 파스가 왜 우리 몸 전체의 통증을 완화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드렸고, 83세 이태준 어르신의 허리 디스크와 72세 김정숙 어르신의 무릎 관절염이 파스 하나로 크게 호전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오늘은 단순히 아무데나 붙이는 방법이 아니라 통증의 원인에 따라 꼭 자극해야 할 발바닥의 지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잘못 붙이면 효과를 크게 느끼기 어려우니 정확한 위치를 알고 꼼꼼히 따라해보세요. 우리 발바닥에는 단순한 피부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신경 반사구가 빼곡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반사구들은 허리, 무릎, 어깨 등 각 부위와 짝을 이루어 통증 정보를 중추신경으로 전달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 부위에 알맞은 발바닥 위치를 자극해야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데나 파스를 붙인다고 해서 허리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피부 민감도와 신경 반응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스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도 달라집니다. 빠른 분은 며칠 내에 통증 개선을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2주에서 길게는 4주 정도 꾸준히 붙여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파스 요법은 즉각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깨우는 보조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이 방법은 통증의학과 신경생리학 이론에 기초한 보조적 통증 조절 기법입니다. 주요 원리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초 자극 차단 이론. 파스로 인한 피부 자극이 말초 신경을 통해 적수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억제합니다. 반사구 자극 이론. 발바닥의 특정 부위를 누르면 대응하는 신체 부위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조절합니다. 국소 혈류 개선과 소염 작용. 파스 속 멘톨, 살리실산 성분이 자극 부위 혈류를 높이고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긍정적 신경화학 반응. 통증 경감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엔돌핀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자연 진통 효과를 냅니다. 결국 발바닥 파스 요법은 약물, 물리치료, 운동요 같은 정통 치료를 보완해 통증을 경감하고 회복을 돕는 의학적 보조수단입니다. 다음으로 허리와 골반, 고관절 통증에 꼭 맞는 발바닥 파스 부착 위치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리, 골반, 고관절 통증을 완화하려면 발 뒤꿈치 안쪽 윗부분과 발바닥 안쪽 아치 중간을 자극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치는 발 뒤꿈치에서 위로 올라와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으로, 이곳은 요추와 천추신경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어 파스를 붙이면 허리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는 발바닥 안쪽 아치 중앙으로, 이 부위는 골반과 고관절 신경 분지와 통하는 반사구이기 때문에 고관절 주변의 뻣함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는 허리 통증이 20년간 이어졌지만 밤마다 이 두 곳에 파스를 붙이고 자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 어머님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주사와 약만으로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던 중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다음 날부터 통증이 한결 가벼워지셨고 일주일 만에 거의 통증이 사라졌다는 감동적인 후기를 남기셨습니다.
이처럼 발바닥 특정 지점을 자극했을 때 통증이 완화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초 신경 자극이 척수와 뇌로 가는 통증 전달 회로를 차단해 통증 인식을 낮추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척추와 골반을 담당하는 신경 반사구를 직접 자극해 해당 부위의 혈류와 근육 긴장을 개선하는 반사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꾸준히 파스를 붙이면 약물이나 시술 없이도 통증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준입니다. 이번에는 무릎과 다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와 그 효과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자가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에 가장 효과적인 파스 부착 지점 두 곳입니다. 발 앞쪽 아치 부분, 즉 발가락이 시작되는 콜 위쪽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이 지점은 무릎 관절과 직접 연결된 반사구로서 여기 자극을 주면 무릎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용천혈 부위, 발바닥 앞쪽에서 발가락과 발바닥 경계선 위로 약 센티미터 들어간 웅푹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은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무릎 부위에 쌓인 피로물질 배출을 촉진해 통증 감소에 크게 기여합니다. 이 두 곳에 파스를 부착한 후에는 단기간의 진통 효과를 넘어 꾸준한 반사 자극으로 무릎 관절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 회복을 돕습니다. 실제로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10년간 고생하셨던 시청자분들이 이 위치에 파스를 붙인 뒤 일주일 만에 계단 오르내림이 훨씬 수월해졌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증 재발을 막고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4가지 자가관리법을 소개합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발목과 무릎 주변에 온열 찜질을 해주세요. 온열은 혈관을 확장시켜 피를 맑게 하고 근육 긴장을 풀어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각각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행하세요. 무릎 굽혔다 폈다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이 좋습니다. 식단에 칼슘과 비타민 D를 풍부히 포함하세요. 멸치, 두부, 연어, 달걀 노른자 등과 매일 15분 이상 햇볕 쬐기를 통해 뼈 밀도와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식사를 지키세요. 염증을 줄이는 생강,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 발바닥 파스요법과 온열, 스트레칭, 영양관리, 수분 섭취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시면 무릎과 다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흔히 당연한 내용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분들은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늘 알려드린 무릎 다리 통증 반사구 위치와 자가관리법을 꼭 실행해보시고 한 달 뒤에 불편함이 얼마나 줄었는지 스스로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발바닥 파스를 일주일간 꾸준히 붙인 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지 그 의학적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릎 반사구 자극 효과입니다. 발 앞쪽 아치의 고리 부위는 무릎 관절과 연결된 반사점이어서 이곳을 자극하면 신경이 무릎 통증 완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둘째, 통증 차단 경로 활성화입니다. 발바닥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 척수와 뇌에 이르는 통증 전달 회로가 억제되어 통증 신호가 상위 중추로 전달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차단합니다. 셋째, 자율신경계 안정 효과입니다. 특히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파스를 붙이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전신 이완을 돕고 야간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넷째, 하지 혈류 개선 효과입니다. 발바닥에 온열 자극이 더해지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결과 무릎 주변 염증과 부종이 경감됩니다. 이제 파스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착 시간, 저녁 9시부터 아침 기상 전까지 약 8-10시간 동안 파스를 붙입니다. 부착 전 사전 자극, 파스를 붙이기 전 발바닥을 따뜻한 수건이나 족욕으로 10분간 온열 자극하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병행 스트레칭, 무릎 당기기, 까치발 들기 등 가벼운 무릎 종아리 스트레칭을 함께하면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깨, 목 두통과 손목, 손가락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발바닥 파스 부착 위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쪽. 이 부위는 경추 반사구와 연결되어 있어 목과 어깨 부위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합니다. 발 안쪽 아치 상부, 승모근 부분과 연결된 반사점으로 이곳에 파스를 붙이면 어깨 결림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용천혈 부위, 발 앞쪽 1cm 지점에 움푹 들어간 자리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두통, 편두통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각 위치에 2-3cm 크기로 잘라 붙이시면 되고 가벼운 압력을 주어 밀착시키면 좋습니다. 밤마다 이 세 곳에 파스를 부착하고 아침에 떼어내는 습관을 최소 2주간 꾸준히 이어가 보세요. 통증의 강도가 점차 줄어들고 어깨, 목, 두통, 손목, 손가락까지 전반적인 긴장 완화와 기능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효과를 높이려면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찜질을 한 뒤 파스를 붙이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양쪽 고열 부위에 번갈아가며 붙이면 목 디스크나 어깨 결림에도 놀랄 만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분은 목 디스크로 고생했는데 엄지발가락 아래에 파스를 붙이니 어깨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전해오셨습니다. 다음은 손목과 손가락 관절 통증에 도움되는 위치입니다. 먼저 발가락과 발바닥이 만나는 경계, 소위 고리 부위를 자극하세요. 이곳은 손가락 관절과 연결된 반사점으로 굳은 마디와 뻣뻣함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끼발가락 아래 안쪽, 손목 팔꿈치와 이어지는 부위에 파스를 붙여 손목 통증과 터널 증후군 증상을 가라앉히고, 세 번째로는 발 뒤꿈치 바깥쪽 라인에 붙여 팔과 손 전체의 신경을 안정시키면 좋습니다. 발바닥 자극 하나만으로도 팔, 손 통증이 완화되는 이유는 전신의 말초 신경이 발과 손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족저근막염으로 발 뒤꿈치가 아프신 분들께는 드러난 통증 부위, 바로 앞쪽 발 뒤꿈치 전면에 파스를 붙이고 발바닥 아치 중앙과 용천혈 부위에도 함께 부착해보세요. 이렇게 파스를 취침 전 8-10시간 동안 붙이면 아침에 한결 편안해진 발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사용하고 그 뒤에는 이틀에서 사흘 간격으로 부착하되 통증이 여전히 심할 땐 초음파나 충격파 등 물리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족저근막염에 특히 효과적인 자가관리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발을 10분간 담근 뒤 가볍게 발바닥을 마사지하며 아치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에는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당기듯 당겨주는 수건 집기 운동을 10회씩 반복하시면 발바닥 근막이 부드럽게 풀리고 하루 종일 무리한 발 사용으로 인한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당기는 동작과 함께 종아리와 아킬레스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근막의 긴장을 풀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얼음찜질을 추가하면 염증이 가라앉아 효과가 더욱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파스를 얼마나 오래 붙여야 하나요? 한쪽만 사용해도 되나요? 효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파스는 통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붙이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호전되면 점차 사용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붙이되 통증이 줄어들면 일주일에 이틀 정도로 줄이고 그 이후부터는 필요할 때만 보조적으로 사용하세요. 한쪽 통증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쪽에만 붙여도 무방하지만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며 부착하면 발바닥에 과도한 자극 없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마다 반응 속도가 달라 2-3주 이상 꾸준히 시도해야 효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손상된 부위나 습진, 물집이 있는 곳, 그리고 피부가 지나치게 얇은 부분에는 파스를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극이 걱정되는 분은 파스를 작은 크기로 잘라 사용하거나 저자극 멘톨 성분 제품을 선택하세요. 파스를 붙이면 간에 부담이 된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미신입니다. 일반 파스 성분은 피부 표면에만 작용하고 혈중 흡수량이 거의 없어 간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 이상 장시간 붙여두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하면 격일로, 길어도 하루 8시간 이내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스 종류보다는 파스를 붙이는 정확한 위치와 타이밍, 그리고 스트레칭과 찜질 같은 자가 관리법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발바닥 파스를 붙일 때는 파스 종류보다 내 몸이 느끼는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부가 얇고 열감이 심한 부위에는 저자극성 냉파스를 사용하세요. 동전 크기의 소형 쿨파스가 발바닥에 잘 밀착되고 밤새 부착해도 자극이 덜합니다. 반대로 냉감만으로 부족하다면 따뜻한 온파스를 선택해도 좋지만 체온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화끈거림이 심할 때는 즉시 쿨파스로 바꾸어 주세요. 파스를 붙였을 때 편안하게 따뜻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파스는 어디까지나 통증 완화를 돕는 신호장치일 뿐입니다. 파스만으로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줄어들어도 스스로 몸을 돌보는 자가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허리와 골반이 답답할 때는 바닥에 누워 양쪽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았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5차례 반복해보세요. 허리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며 통증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땐 의자에 앉아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의자 스트레칭을 10회 정도 시행하되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손목이나 손가락이 뻐근할 때는 미지근한 물에 손을 담근 다음 손목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천천히 돌려주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손끝의 저림이 완화됩니다. 어깨와 목이 결리고 머리가 무거울 때는 어깨를 귀 방향으로 끌어올려 10초간 유지한 뒤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내려놓기를 5차례 반복하세요. 어깨 근육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목의 긴장도 함께 해소됩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발바닥을 온열기로 10분간 따뜻하게 덮인 뒤 파스를 붙이고 편안히 누워 심호흡을 해보세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5가지 자가관리법을 발바닥 파스와 병행하면 통증 완화 효과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매일 저녁 파스를 붙이고 내일 아침 통증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2-3주 꾸준히 이어나가면 통증에 자유로워진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깊고 편안한 휴식이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발바닥 파스는 단순한 패치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회복 신호를 보내 스스로 치유 과정을 활성화하도록 돕는 작은 촉진제이지요. 병원을 수없이 다녀도 풀리지 않던 허리, 무릎, 목, 어깨 통증이 이 작은 패치 하나로 한결 부드러워지고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당장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첫걸음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자가관리 스트레칭을 실천해보세요. 한 달 동안 꾸준히 이어간 뒤에는 통증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곧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의료 전문가로서 최대한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어르신,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소개해보세요. 한 장의 패치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가벼운 몸으로 깨어나는 아침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 시작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심호흡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한 걸음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